네, 이번 한 주 시장에 많은 관심을 받은 업종은 어디 쪽일까요? 그리고 또 다음 주에 주인공이 될 쪽도 궁금합니다. 업종 리스트 확인해 보도록 하시죠. 자, 먼저 가볼 쪽은 반도체입니다. 소부장, 폴더블 포함인데요. 앞서도 이야기는 했습니다만 조금 더 전략을 디테일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나가던 SK하이닉스가 지금 HBM 시장 우려감이 나오면서 살짝 꺾였죠. 반도체 소부장 쪽은 어떻게 해야 할지도 궁금하고 또 강동현 대표님께 여쭤볼 건데 폴더블 아이폰 기대감에 또 관련주가 움직임이 있었더라고요. 어떤 대응법이 필요하다 보시는지요? 일단 폴더블 관련주 먼저 말씀드리면 네네. 폴더블 관련주가 이제 굉장히 오랜만에 움직인 것 같습니다. 이제 삼성에서 신제품 출시하면서 좀 시장에서 많이 부각을 받는 모습이었는데요. 이번에 그 올라왔던 종목이 KH바텍 그리고 파이nem텍 이 두 종목이 이제 가장 좀 강한 강세를 보였는데 네네. 이 파이nem텍 같은 경우는 애플 관련 기사가 좀 영향이 좀 컸다라고 보여지고요. 실제 근데 문제 부분이 이제 제품 출시라든지 이런 부분이 내년 하반기 예정입니다. 그리고 협력사 선정도 아직 끝나지 않은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럼 기대감이라고 봐야겠네요. 일단 현재로서는 단순 기대감으로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리고 시장에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주도 업종 부분이 지금 좀 전체적으로 치고 있고 밑에 바닥권에 있던 종목군들이 좀 치고 올라왔잖아요. 네. 제약바이오하고 2차전지가 올라오면서 그러면서 주도 업종이 없는 부재한 상황에서 특징 테마로 해가지고 좀 일시적으로 좀 수급이 모인 게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파이nem텍 같은 경우는 그래도 거래 대금이 굉장히 많이 터졌어요. 그리고 이제 좀 주목해야 되는 부분이 신고가까지 올라왔거든요. 상장 이후에 한 번도 시세가 없다가 이번 이슈로 해가지고 다시 신고가 도전 위치까지 올라왔습니다. 네. 그렇다라고 하면은 만약에 이제 단기적인 조정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나중에 향후에 또 아이폰 관련해가지고 폴더블 폰 관련 이슈가 또 나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다음 주에는 도우인시스라고 이제 그 신규 상장주가 이제 그래요? 상장을 하는데 네. 폴더블 관련해가지고 이제 화면 그 강화 유리를 만드는 회사입니다. 그렇다라고 하면은 이제 흥행에 아무래도 성공했다 보니까 초반에 좀 강한 이슈가 나올 때 또 폴더블 섹터 한 번 더 부각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좀 중장기적으로 좀 여유를 가지고 바라보는 게 중요하다 생각되고요. 그리고 반도체 소부장 같은 경우는 네네. 일단 24년 초에 보게 되면은 거의 전체적으로 고점을 형성한 다음에 지금은 좀 많이 조정을 받고 받는 국면에 있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시장에서 가장 대표적인 종목이 지금 SK하이닉스 그리고 또 시세가 많이 난 종목, 신고가를 이룬 종목이 이수페타시스가 있는데 네. 시장에서 대장주라고 본다라고 하면은 신고가를 얼만큼 내는 종목이 얼만큼 많은가가 이제 중요하다라고 생각되는데 반도체 같은 경우는 지금 두 종목, 세 종목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많진 않죠. 예, 네. 그걸 전체적으로 매물벽에 갇혀 있거든요. 이 매물벽이라는 거는 이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본전 심리를 아실 겁니다. 팔지를 못하고 계속해서 가지고 그렇죠. 가시는 내가 거죠. 본전이 오면은 그때 매도를 할까 고민을 네. 하겠다. 예, 근데 이제 문제가 그런 대기 자금이 워낙 많다 보니까 주가가 올라갈 때마다 이제 저항벽에 마주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 신고가를 내지 못했다라고 하면은 SK하이닉스라든지 이수페타시스처럼 강한 흐름이 나오지 못했다라고 하면은 향후에도 조금 시장에서 좀 고전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 짧게 여쭤볼게요. 이 대장주격으로 왔잖아요. 네. 이번 조정은 어떻게 보셨어요? 강동현 대표께서는. 네. 저는 그냥 간단하게만 말씀드리면요. 짧게, 네. 대장은 쉽게 꺾이지 않는다라고 쉽게 꺾이지 예, 않는다. 조정은 이때 방향성은 네네. 유지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일단 쉬어가는 자리일 뿐이다. 예, 많이 올랐기 때문에 조정은 네. 당연한 거거든요. 근데 이게 쉬지 않고 올라갈 수는 없는 거예요. 그렇죠. 어쨌든. 예. 네네. 알겠습니다. 반도체 쪽 짚어봤고요. 이제는 저희가 바이오 쪽. 또 최근에 점점 힘을 받아가고 있다라고 앞서서 말씀 주셨는데 바이오 쪽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에는 특히나 비만 치료제 쪽 흐름이 좋았어요. 자, 김동화 대표님. 예. 알테오젠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비만 치료제 쪽으로 매수세가 이렇게 확산돼가는 느낌이 있거든요. 이쪽 섹터는 어떻게 진단하십니까? 이제 사실 미국 증시를 보면서 투자할 수 있는 가장 적기의 업종을 꼽는다면은 아마 이제 비만 쪽에 이 제약바이오가 아닌가 좀 네네. 그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구글은 잘 아실 겁니다. 그러니까 구글의 모회사가 이제 알파벳 A인데 이 비만 치료제 기업인 메세라의 지분을 1,850억 정도의 주식을 좀 취득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미국에서도 이제 이 부분에 대한 분위기가 굉장히 좋은데요. 이 메세라는 이제 글루카곤 유사 펩타이드 기반의 이 먹는 비만 치료제를 만드는 생산하는 그러한 이제 신약 개발 회사다라고 보시면 좋겠는데 그 메세라의 파트너사가 D&D 파마텍입니다. 그래서 네. D&D 파마텍이 이제 이번 주 초기에 급등세를 좀 보여줬고요. 그러면서 이제 밥톤 터치를 한 주식들이 이제 펩트론, 일동제약, 블루엠텍 그리고 이제 큐라스티스라고 볼 수 있는데
이제 앞서서 우리 백진수 대표님도 말씀을 주셨지만 여기서 이제 가장 주목해봐야 되는 건 시총 상해 종목군들을 매매하는 게 좀 유리합니다. 이제 그렇게 본다면은 코스닥에서는 이제 펩트론을 매매를 하고 또 거래소 같은 경우는 일동제약을 좀 매매를 계속하는 게 조금 더 유리하다라고 보실 수 있겠고요. 특히나 이제 펩트론 같은 경우는 전립성 암과 이 성조숙증 치료제인 이 누프원에 대한 또 식약청 품목 허가를 획득하면서 일주일 정도 한 40% 정도 돌파가 나타나면서 신고가가 나왔는데 이 신고가 종목군들은 주가 지수가 강세를 보일 때 계속적인 상승 그림을 좀 보여준다라고 보시면 좋겠고요. 네. 특히나 이제 코스닥 시가총액이 1등이 이제 알테오젠 아닙니까? 그래서 알테오젠의 적극적인 이 투자 또 코스피 신약 개발 같은 경우는 유한양행이 전일 같은 경우 좀 강세를 많이 보여주고 있는데 이러한 두 종목 정도를 좀 보시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제약바이오 쪽 관심 분야까지 어떤 종목 주시하시는지까지 맞습니다. 다음 업종은 전력기기 자주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AI 산업 앞단에 서 있는 그런 섹터이기 때문에 많은 투자자분들이 계속해서 지켜보시는 것 같아요. 김호영 대표님, 효성중공업 황제주로 등극을 했습니다. 자, 이제 많은 분들이 보유는 안 하셨더라도 앞으로의 행보가 궁금해지실 법도 한데 더 올라갈 여지가 있을까요? 추가 상승을 어디까지 점쳐볼 수 있을까요? 이제 황제주가 돼서 100만 원이 넘어갔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매매의 영역이 아니고 가진 자의 영역이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 보유의 영역인 거죠. 목표가는 높여 잡을 수 있지만 매수 추천 보고서를 낼 수는 없을 겁니다. 그만큼 좀 이제 많이 올라왔고 좀 가파른 상승을 보였는데 이게 매매할 수 있을 만한 패턴적인 구조를 가진 종목은 아니기 때문에 다른 종목들도 충분히 매력적이니까 좀 확장해서 보자. 여전히 장기 호황 구간인 전력기기 산업인데요. 사실 작년 초에 이미 북미 지역에 송전망 슈퍼사이클이 돌입을 했습니다. 네. 30년이 넘었기 때문에 너무 노후화된 상황이었고요. 그 상황에서 AI 데이터 센터가 맞물리면서 지금 초호황. 올해는 이제 미국 정부에서 127조 규모의 이제 AI 데이터 센터 종합적인 이제 이런 서밋에서 발표를 하면서 더욱더 투자 계획이 이제 확대가 되기 때문에 전력기기 업체들은 또 기분 좋은 비명을 지르고 있는 그런 네네. 상황인데요. 올해 상반기에 국내 업체 변압기 수출 단가가 작년 평균 대비 12%가량 상승했답니다. 단가 자체도 올랐기 때문에 수익성은 더 좋아질 거고요. 초고압 변압기만을 보면은 상승폭이 22%라고 하는데 이제 국내 업체들이 미국 북미 지역 이외에 신시장까지 진출하고 있기 때문에 좀 더 수익성은 확대가 될 겁니다. 자, 일단 대형주들은 밸류에이션이 너무 높아져서 이제 좀 부담스러운 가격들. 대형주 3인방이 HD 현대, 또 효성중공업 이런 기업들인데요. 좀 비싸잖아요. 이럴 때는 바닥권에 있는 종목들 또는 개별 종목 스몰캡 시장에서도 충분히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제일일렉트릭에 좀 관심을 갖고 있는데요. 네네. 북미 최대의 이제 전력기기 업체가 이튼이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원래는 테슬라와 이제 사업을 했는데 최근에 엔비디아와도 협업을 하고 있고요. 이 이튼의 아크 차단기 핵심 부품을 공급하는 업체가 바로 제일일렉트릭이기 때문에 개별주에서는 지금 제일일렉트릭만 주가가 오르고 있거든요. 이 기업을 좀 관심 있게 보시면서 세명전기라든지 재룡전기 이렇게 HVDC 초고압 전류에 관한 전선과 금구류를 만드는 기업들로 좀 확장해서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방산 쪽을 볼까 합니다. 방산 투자 열기가 정말 여전히 뜨겁습니다. 조금 조정을 받는가 싶었거든요. 그러다 다시 반등이 나오고 있는데 백진수 대표님, 네. 이쪽은 어때요? 실적 기대감도 같이 더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봐도 되는 걸까요? 네, 방산 같은 경우에 지금 글로벌 방산업체들이나 미국 방산업체도 보게 되면요, 좀 쉬어가다가 다시 신고가 행진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국내 방산업체들도 이제 그 상단 박스권에서 이제 반등이 시작이 됐다라고 보고 있는데, 일단 방산은 실적 우리가 꼭 까보지 않아도 2분기 때 가장 기대되는 실적 섹터 아니겠습니까? 네네. 그리고 당연히 이제 수주도 지금 나온 것도 많지만 앞으로 나올 것도 많다. 근데 제가 한 가지 이제 지금 현재 상황에서 이제 방산에 대한 전략을 제가 생각하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면, 주가가 이제 단기간에 많이 올라온 상황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기술적으로 이격도가 좀 벌어져 있습니다. 이평선과 이격도가 벌어졌는데요. 보통 이런 경우에는 쭉쭉쭉 올라왔기 때문에 옆으로 어느 정도 횡보를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가격 조정이 많이 나타나진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워낙에 이제 모멘텀이 좋기 때문에. 그래서 옆으로 횡보하는 조정 구간이 이어질 수 있다. 그러면 좁은 박스권이 되겠죠, 상단에서. 네. 그래서 올라갈 때 추격 매수하기보다는 떨어질 때 모아가는 방식, 이런 식으로 잡아놓고 다시 2차 랠리가 나올 때를 기다리는 게 가장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근데 사실 저는 방산보다 그런 관점에서, 똑같은 관점에서 원전이 조금 더 이제 다시 재차 상승할 때는 원전이 상승률이 방산보다 더 클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방산 같은 경우엔 이미 수주도 어느 정도 진행이 된 상태고 실적도 나오기 시작하는 중간 단계라고 본다면, 원전은 아직 실적이 나오지 않은
초기 단계라고 보거든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실제로 SMR이나 대형 원전 같은 경우에 이제 수주전이 엄청나게 많이 일어날 텐데 그때 오히려 시장에서 부각을 받을 수 있는 모멘텀이 존재한 게 원전이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두산 에너빌리티를 1순위로 보고 두산 네. 에너빌리티가 여기서 주가가 횡보하면서 박스권 그리면서 박스권 하단 부분에 왔을 때부터 모아가면 이제 하반기 때 두산 에너빌리티는 다시 한번 랠리를 보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뭐 원전에 대한 전략 강동현 대표께서도 같으신지 궁금한데 국정과제 SMR이 포함된다 뭐 이런 이슈도 나와 있는 상태고요. 원전 랠리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이번 현 정부에서 이제 SMR 부분에 대해서 국정과제 이제 공식 채택했다라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향후 성장성 부분에 대해 가지고 정부도 충분히 인지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 들고요.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그 AI 인프라와 이제 직결되어 있는 사업이다 보니까 조정은 만약에 있다 해도 충분히 나중에 추가 상승 모멘텀은 뭐 충분하지 않을까. 말씀하신 것처럼 수주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아직 구체적으로 그리고 시장에서 기대하는 것만큼 아직 뭐 나온 게 없거든요. 네. 예, 기대감이 훨씬 많은 업종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여유를 가지고 좋은 기회가 올 때 한번 좀 적극적으로 참여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음 섹터로는 스테이블 코인 관련주 이쪽도 많은 궁금증들 있으실 것 같아요. 준비를 해봤습니다. 이번 주 미국 의회에서 크립토 위크가 진행됐습니다. 이제 가상자산 관련해서 뭐 여러 법안 이슈가 있었는데 그래서 관련주들도 움직임이 좀 있었더라고요. 가상자산 3법은 통과가 됐죠? 자, 김동관 대표님. 예. 스테이블 코인 관련주는 뭐 말이 좀 아직까지는 많아요. 이게 예. 어떻게 될 것이냐 뭐 예. 가타부타한데 어떤 관점에서 접근하는 게 조금 더 바람직할까요? 이제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사실 지난 시간에도 한번 분석을 해드렸는데 이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게 이제 원화나 달러를 기반으로 해서 이제 코인을 발행을 하다 보니까 우리 시청자분들이 원화를 가지고 예를 들어서 미국에다가 돈을 좀 보내려면은 달러로 환전을 해가지고 보내기도 하고 막 이래야 되잖아요. 이제 그러지 않고 이제 뭐냐면 원화 베이스로 이제 미국에서 바로 이제 코인을 써버리고 또 미국에서 그 코인을 받아가지고 ATM기에서 바로 그냥 환전을 해가지고 사용을 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일단은 편하다라고 볼 수도 있겠고 네. 또 현지에서는 지금 보니까는 뭐 여러분 아시다시피 비트코인이나 뭐 이런 것들보다 훨씬 더 안전하고 또 사용하는 수가 앞으로 굉장히 많이 늘어날 거다. 이제 그런 어떤 기대감은 분명히 많이 있습니다. 이제 그러나 중요한 거는요, 이 발행이나 유통이 사실상 불법적이고 또 뭐 이런 상태에서 상당히 노이즈가 많이 생길 수가 있는 가능성이 높고요. 특히나 이제 국내 같은 경우는 이게 원화 유출 가능성도 사실 배제할 수는 없거든요. 이제 그런 우려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이 지니어스 법을 만들어 가지고 이 발행이나 유통 같은 것들을 철저하게 규제를 정부에서 하겠다라는 이제 그런 법을 만들었고요. 그렇지만 이제 해외에서는 이제 서클이나 테더 같은 것들이 지금 일반화돼서 사용되고 있고 또 우리나라에 오신 또 외국인 근로자분들이 오히려 이제 이런 것들을 대신해서 급여 대신 받는 경우들도 지금 뭐 많이 늘어나고 있다. 좀 그렇게 또 보고 있습니다. 네. 제가 종목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요. 일단 NHN KCP를 지난번에 사실 이제 관련주로 한 12,000원, 11,000원에서 카카오페이보다 좀 싸다. 이제 그런 측면에서 추천을 드렸었는데 이제 연속적으로 상한가가 한번 2번 나오고 지금 이제 조정 중에 있어서 한 15,000원, 16,000원 정도까지 좀 내려와 있는 모습인데요. 지금 매수를 다시 하셔도 저는 좀 좋다고 보니까요. 이 NHN KCP 앞으로도 계속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네. 일각에서는 꾸준하게 거품론이 나오고 있어서 김호영 대표께서는 이런 시각에 대해서는 어떠세요? 뭐 짧게 스테이블 코인 관련 투자 어떤 그 가이드를 좀 잡아주시면. 확실하게 얘기 드리면 테마주가 맞죠. 지금은 테마주 성격으로. 테마성 시세가 지금까지 올라왔고 네. 그만큼 충분한 수익을 줬고요. 근데 사실 이게 단순하게 테마로만 끝나지는 않을 겁니다. 글로벌 흐름이기 때문에요. 트럼프도 나서서 설득을 하면서 이제 3법 통과를 성공을 시켰고 특히 이제 미국에서 이렇게 스테이블 코인 주도하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 지금 약해지고 있는 달러 가치를 다시 한번 키우기 위해서인데 이 스테이블 코인이 지금 달러 기반 1대1 가치를 주고 있기 때문에 스테이블 코인은 달러 수요를 증가시켜서 가치를 더 올라가게 하는 방어할 수 있게 하는 수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나라에서도 이걸 또 대응을 해야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원화 기반의 스테이블 코인은 필수적이다. 다만 앞서 이제 김동완 대표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무분별한 발행을 하게 된다면 이건 코인런이라든지 부작용을 더 양산할 수 있기 때문에 네네. 이창동 그 한국은행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뭐 1금융권에서 제도적으로 보완을 해서 관리하에 이렇게 발행을 하든지 이런 법안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준비되어 있는 업종은 화장품을 포함한 중국 소비 쪽입니다. 역시도 또 긍정적 소식이 있었어요. 지금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올해 가을에 한국을 방문할 수 있다. 이런 소식에 관계 개선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고요. 덩달아서 화장품 같은 소비 쪽으로 또 매수세가 들어왔습니다. 김동화 대표님, 예. 화장품이나 이런 미용 관련해서 사실 이전 방송에서 뭐 여러 차례 언급을 주셨었어요. 뭐 그 이후로 행보는 괜찮았나요? 저 이제 사실 경험적으로 보면요. 네. 시총 상위 종목을 계속 보유하고 신고가 종목을 계속적으로 놓치지 않고 보유하면은 수익률이 일단은 시장보다는 좋다라는 게 사실 제 경험이거든요. 네. 두 종목을 본다면 이제 APR과 파마 리서치인데 사실 APR과 파마 리서치는 저뿐만 아니고 여기 계신 모든 전문가님들이 매번 일단은 매수하라고 말씀을 다 주셨던 긍정적으로 그렇게 보셨었죠.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지금 보면 시가총액이 5조가 넘는데 만약 사실 이 APR이나 파마 리서치가 미국 나스닥에 상장했다면 아마도 50조 원, 100조 원도 더 받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5조 원 정도에서 이제 더 올라가 가지고 한 6조 원 정도까지는 지금 상승을 했는데 한 10조 원. 그러니까 현재 주가보다 각각 한 100% 정도 가까이는 상승할 여력이 있으니 네. 계속 좀 보유하시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제가 여기서 이제 한 종목을 더 한번 가지고 나와봤습니다. 이제 케어젠을 한번 가지고 나와봤는데, 케어젠. 예, 네. 이 종목도 지금 보니까 이제 시가총액이 좀 커지면서 신고가를 갱신했는데 이 갱신한 이유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도 그 코글로 타이드라는 이 체중 감량 건강 기능식품을 또 북남이나 남미로 좀 진출을 하는데 주목해서 봐야 되는 게 매출이 1,000억인데 영업이익이 500억입니다. 제가 주식을 숱하게 수십 년을 해봐도 저 이런 기업도 찾아보기 굉장히 어려웠던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이 기업 앞으로 주가 정말 전망이 있습니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케어젠에 대한 강조 포인트를 또 말씀을 주셨네요. 지켜보실 필요 있어 보이고 지금 뭐 화장품 쪽 포함해서 중국 소비 관련되면 특히 화장품은 뭐 글로벌 시장 확장성이라든가 앞으로 보는 전망치가 긍정적인 부분들이 많아요. 정말 이런 성장성을 기대해도 되는 건지 김호영 대표님은 어떤 쪽으로 좀 보고 계실까요? 이미 성장을 정말 많이 했는데 작년부터 인정을 받았어야 되는 게 늦어져서 올해 인정을 받고 있다 생각이 됩니다. 일단 화장품 업체들의 최대 시장이 중국이었는데 한한령 제재로 인해서 막혔잖아요. 그동안 화장품 업계가 어려웠는데 미국, 유럽, 그리고 일본, 심지어 아프리카까지 진출을 하면서 새로운 시장을 개척을 했습니다. 여기서 중국과의 관계가 개선된다면 중국 시장이 또 완전하게 열리게 되겠죠. 네. 그렇게 되면은 이전에 닫혀서 고생했었던 중국 시장이 열리고 또 그 동안에 만들어뒀었던 신시장에서의 매출까지 더해지면 퀀텀 점프 충분히 가능할 거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또 화장품뿐만 아니라 K 컨텐츠 쪽, 그러니까 한류 문화 전체들을 다시 한번 또 점검해 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 생각이 됩니다. 사실 이 화장품 K 뷰티나 K 푸드 이렇게 K가 들어가는 모든 것들이 한류 문화에서부터 이제 발전된 나도 저런 걸 먹어보고 싶다든지 저렇게 좀 꾸며보고 싶다든지 이런 부분들을 자극하면서 생긴 거기 때문에 그 원류인 K 컨텐츠 그 중에서도 웹툰이나 뭐 음반 같은 IP 사업자들의 이 관련주들을 주목해 보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습니다. 화장품주 뭐 잠깐 흔들림이 있다고 해서 섣불리 던지실 필요는 없는 거겠죠? 오히려 조금 네. 잡아볼 수 있지 않을까요? 최근에 기회로. 급등을 이용해서 좀 수익 실현을 하셨어야 맞는 거고 네. 지금 또 조정을 받는다면 매수 관점에서 좀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 일단 시진핑이 방한을 한다라는 이야기가 확정되진 않았잖아요. 네, 그럼 봐야죠. 계속해서 살아있는 재료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화장품 쪽까지 최근에 또 워낙 핫했던 그런 업종이기 때문에 이야기 자세하게 나눠봤습니다. 네 분의 업종별 전략, 투자 방향성 참고하시는데 또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투자의 최종 판단과 책임은 본인에게 있다는 점 항상 인지하시고 자신의 원칙에 맞추어서 성공적인 투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또 주식에 대한 유익한 정보는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카카오 채널에서 추가적 정보 확인이 가능합니다. 자, 채널명 필살기를 검색해서 친구 추가하시면 주식 투자 더 많은 정보들 직접 만나보실 수 있겠습니다.